네, 여러분. 해설이 아직 안 올라갔다고 그래서 제가 당장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금방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고 수업을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됐을 텐데 전 해설지랑 같이 올라간 줄 알았거든요. 지금 올라갔으니까 이제 질의응답 먼저 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해설지 보고 기타 질문들은 다음 카페로 오시면 제가 오늘 밤에 다 달고 잘게요. 예, 그러니까 답 다 달고 잘 테니까 한번 몇 개 올라오나 보자. 자, 어쨌든 풀고 거기다가 카페에다 질문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제 질의응답 정돈된 거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의응답 올라온 것들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국가직 워크북에 있던 거 질문해도 되나요? 하면서 질문 올라온 게 피아노 잘 치는 영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해서 피아노 잘 치는의 관형절 맞죠? 피아노 잘 치는 영수. 그리고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요것도 절이 되냐 그랬는데 영수는 손가락이 길다. 서술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문장은 관형절도 있고 서술절도 있고 그래서 요 질문 정말 올려준 거 고마운데 우리가 견문장에서 견문장 판단할 때 하나의 절을 찾으면 절이 또 있는데 못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못 찾는 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서술절이에요. 서술절을 그렇게 놓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지 자체가 절이 몇 개가 안겼냐든가 서술절도 있는 걸 알아야지 푸는 선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문장 짜임새 판단할 때 바깥에 맨 끝에 있는 서술어부터 잡아서 주어 찾으면서 용언들을 체크를 잘 하세요. 용언들이 서술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언들 개수들을 체크를 하고 서술절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놓치지 않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여기서 아까 전에 문장 부호 나왔는데 문장 부호에서 점이 4개 있는 걸 봤다. 틀린 거 아니냐? 여러분, 마침표 뺄 거예요. 우리가 생략을 뜻하는 줄임표에 점점점 중간에 점 3개 넣는 거 우리가 이제 왜 원고지에다가 넣을 때 한 칸에 중간에다가 점을 3개 찍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 줄임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걸 한글로 타이핑을 할 때 문자표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넣어야 되니까 한글 타이핑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점으로 마침표로 대체를 했는데 그럼 딱딱딱딱딱딱 누르면 되잖아. 근데 그래도 줄임표 기능은 줄임표 기능이고 마침표 기능은 마침표 기능이기 때문에 셋 뒤에 하나 마침표를 찍어줘야죠. 문장 종결이면. 그래서 4개가 보이거나 혹은 7개가 보일 수 있죠. 6개 찍고 마침표. 그래서 4개나 7개는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중에 시감자, 똑같다, 곶감이 왜 합성어인가요? 라고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가 명사니까 합성어고 거의 곶감도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곶감 맛이 나서 곶감이라고 하는데 그쵸? 여러분 그거 알아요? 대장금에? 합성어니까 합성어인데 왜 합성어인가요? 라고 한다면 그럼 앞에 있는 걸 접두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씨감자의 씨가 접사인가요? 아니면 똑같다의 똑이 접사인가요? 아니면 곶감의 곶이라는 접사가 있나요? 그러니 여러분 곶감은 기출에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곶감이 왜 합성어죠? 꽂아서 말린 감인데 꽂다의 중세어 곶다 그래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접사가 아니면 이것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어근인지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어근이네? 그러면 익혀야죠. 그래서 합성어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감정에 대한 질문인데 이건 감정에 대한 질문은 이따가 모아서 해드릴게요. 또 질문 뭐 있을까? 시험장에 꼭 알고 가야 되는 합성어. 띄어쓰기. 여러분 띄어쓰기에서 여러분들 진짜 끝까지 제일 짜증나는 게 합성어로 등재되고 나면 띄어쓸 수 없단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합성어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합성 등재 많이 해주는 게 본용언, 보조용언으로 많이 쓰이다가 이렇게 많이 쓰면 빈도가 굉장히 높으면 합성 등재해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분기별로 공지를 확인해서 익히는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출 합성어는 중요하죠. 이미 나온 거고 그리고 기출은 수험생이 봐야 될 범위라고 생각하니까 기출에 등장한 합성어는 당연히 외워야 하고 그리고 갑자기 그럼 지금까지 기출에 언급된 적 없는 합성어가 안 나오냐?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교과서 합성어 정도는 기본서들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기본서 안에 있는 합성어 외웠다. 그 다음에 기출 안에 있는 합성어 다 외웠다. 그럼 그 외에 뭐가 더 나올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 가끔 한 해
뭐 창밖처럼, 그래서 창밖처럼 창밖 나왔었잖아요. 특이하게 나오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은 보면 온라인 가나다에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누가 이거 합성어예요? 아니면 띄어쓰는 거예요? 이런 거 누가 질문하면 출제자들이 자, 교과서의 합성어로 몇 개 내고 이걸 또 뭐 내지? 하다가 온라인 가나다 같은 걸 검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뭘 궁금해하나?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다가 이거 모를 것 같다 싶으면 그걸 주워다가 선지 중에 하나로 막 넣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럴 때 출제자들도 지나치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지나치게 내고 싶어하는 건 국회직이고요. 알죠? 국회직 좀 심하잖아. 그죠? 그래서 국회직은 진짜 특이한 거 내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고, 일행직은 사실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특이한 걸 낼 때는 나머지 선지가 쉬워요. 사실. 근데 물론 그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국립국어원 안에 있는 합성어 다 털어서 외울 거야?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완벽함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거 풀면서 나올 때마다 외워주셔야죠. 제가 아까 전에 제 오답 베스트에 띄어쓰기들 있었죠. 거기에 합성어들 있죠. 그거는 개정 합성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올라간 합성어인 거지. 그래서 최근 올라간 분기별로 새로이 등재된 합성어들이라서 핫해서 넣은 거잖아요, 제가. 근데 물론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말고 더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나가면 거의 고유어 중에서 너가 나올 걸 찍어봐라. 이런 거죠. 전 신녀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출은 되게 특이한 거 나올 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불안해할 시간에 반드시 낼 수도 있는 걸 좀 보세요. 범위 안에 있는 걸 다 하기 전에 그런 거 불안해하지 말고. 그런 건 나만 틀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기본서 안에 있는 합성어를 다 외웠어. 근데 되게 특이한 거 나왔어. 그럼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목을 매시면 안 됩니다.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질문이 있나? 제가 라이브를 예전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현장하고 병행하는 거 말고 스튜디오 라이브 했었는데, 그때보다 현장에 이렇게 앞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살짝 긴장되는 게 없지 않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요? 뭐 하자는 거지? 싸울래?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요? 다른 선생님들 문제랑 완전 달라서 당황스러워요. 글쎄요, 제 생각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형태가 어려워 보이는 거겠죠. 다른 선생님들 문제랑 뭐가 달라요? 다른 선생님들 합성 안 내나? 그쵸? 띄어쓰기 안 내나? 다 제가 아까 전에 이론문법에서 얘기한 거 다른 선생님들도 다 내요. 근데 제게 뭐 예를 들어 다른 선생님들이 선지 하나에 하나를 넣는다면 두 개를 넣는 것이고 복합 질문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까요가 아니라 이런 건 이미 보셨을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 내용은 다른 선생님들 문제에도 다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어렵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을 수도 있는 것들을 저격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럼 이게 나올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분 국가직 시험 안 보셨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국회직이나 교행직 시험지 같은 거 한 번도 안 보셨나 싶네요. 보세요 한번. 국회직이나 교행직이나 기상직이나 현재 일행직 말고, 일행직이 제일 쉬워. 여러분 기타 직렬 중에 일행직 시험이 제일 쉬워요 지금. 예, 왜냐면 너무 많은 친구들이 보는 거니까 급진적으로 못 바꾸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제 모의고사가 요즘에 국가직 보고 나서 좀 핫했잖아요. 그 이유가 트렌드에 맞는다라는 건데 국가직을 이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게 이변인가? 근데 국가직이 이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타 직렬 문제를 안 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기타 직렬은 이미 그렇게 미리 되어 왔어요. 먼저 움직였다고. 그러면 국회직은 국회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상직과 교행직은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다른 직렬 시험들은요? 그래서 수능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수능 수준의 문법과 규정의 처리 능력을 원해요. 그쵸? 독해도 그래요. 수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수능 수준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국가직 시험에서 합격한 친구들이 이미 오늘 저 면접 스터디도 진행하거든요. 이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저는 면접 스터디까지 현장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면접 스터디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그 친구들 모의고사 성적들을 보면 이거 소름 끼치는 건데, 제 모의고사가 어렵다 하지만 제 현장 수강생들 OMR 보면 상위 10%가 85 나오는 거 아시죠? 제 모의고사 반에 상위 10% 학생들은 85에서 90 사이를 넘나듭니다. 제목어요. 그 친구들이 그대로 소름 끼치게 면접 스터디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피랍자인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붙었잖아요. 근데 제 모의고사가 기출보다 어렵죠?
제 모의고사가 사실 이번 국가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몇 점 맞았냐라고 국어 물어보면 8호요, 90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국가직에 다 맞은 애도 있어요. 이번 국가직을 다 맞는 애가 있죠? 예.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60, 70 막 이렇게 국가직 엄청 못 봤잖아. 근데 그 친구들 살아남은 거죠. 근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원래 제 모의고사도 8호가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제가 오히려 그랬어요. 야, 내 모의고사를 어떻게 8호나 90이 나오면서 국가직 9급 문제를 어떻게 8호 나왔어? 심정적인 긴장이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기출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아이고 긴장할 걸 생각한다면 긴장 반영 난도죠. 자, 이해되십니까? 제 모의고사의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긴장해서 독해력이 독해 단기 암기력이 떨어진 걸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평소엔 마음이 편하니까 잘 풀잖아. 근데 그거를 더 어렵게 물어봐야 평소에도 시험 볼 때만큼의 긴장도로 풀게 되죠. 자, 그다음. 그래서 올해 내 문제 욕한 사람들 봐봐. 올해 안 되면 다 나한테 온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악플에 태어나게 요즘에 그냥 보고 있죠. 떨어져 봐. 그럼 그때는 생각이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악담하는 거지? 죄송해요. 자, 여러분. 자, 다시. 그게 아니라 쓸데없이 어렵다라는 생각보다는 시험 전에 충분히 낯설고 어려운 문제를 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 이 생각은 이제 질문이 이제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거의 생각보다 국어 자체에 대한 질문보다는 고민이 많아서 고민에 대한 얘기 해보죠. 그럼 국어 자체에 대한 질문은 만약에 제가 답변을 못하고 넘긴 게 있다면 카페로 제가 답변을 더 달아드릴게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 시험날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불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멘탈을 잡는 법 좀 알려주세요. 시험 전날 감정에 대한 거. 제가 합격자들한테 시험 전날 밤에 뭘 했느냐든가 이런 거 물어본 게 있거든요. 그거 이따 알려드리고 또 공부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공부 아무리 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 자, 원래 우린 망각의 동물이라서 계속 까먹어요. 맞아. 근데 한 것 같지 않다. 다 그래, 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그 생각을 하세요. 나만 공부를 해도 한 것 같지 않다가 아니라 다 그래요.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원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다른 친구들보다 너무 뒤처지고 스펙도 쌓아놓은 게 없고 그래서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게 무섭고 시험 보기가 두렵다. 제가 이런 질문은 늘 받던 질문이라서 바로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떨어지면 어쩌지에 대한 생각만큼 쓸모없는 생각이 없어요. 자, 묻주짜지 않겠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그 생각을 하는 것도 사치예요. 시간이 없어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감정을 그렇게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기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좀 끄세요.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여러분 그거는 나랑 되게 비슷한데 1타 못 되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생각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왜 해? 그냥 믿고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나를 믿고 그리고 될 거야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으면 될 거야까지 긍정적 자기암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생각도 하지 말고 될까 안 될까 관련 생각하지 마. 어차피 미리 생각하면 어쩔 거예요? 지금 취업 준비할 거예요? 그쵸? 그 지금은 오히려 엄청 빡세게 시험 때까지 해야 될 스케줄을 되게 미치고 팔짝 뛸 만큼으로 꼼꼼하게 짜두세요. 진짜 한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해야 될 거를 타이트하고 좀 무리하게 잡으세요. 내가 하루에 100을 할 수 있으면 120씩 잡아. 그래서 속어 해나가면서 속어란 얘기 오늘 많이 쓰죠? 그러면 조금씩 못하잖아. 차라리 그러면 딴 생각이 안 들어. 급박하니까. 그쵸?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두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지? 어떻게? 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그러면 해결 방안만 생각하죠. 이 사태 때문에 괴로운 자기 마음을 보고서 막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아질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감정은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질 수 없다면
아예 심장을 꺼버리세요. 뇌만 깨어있으면 돼. 아주 오늘 댓글 건조하고 좋아. 그죠? 자, 그래서, 감정에 대한 것도 사실 제가 워낙 수업하면서, 사실 되게 친한 친구들, 징징대지 마! 뭐 이러거든. 그쵸? 예? 징징대면 뭐가 달라져? 시험이 뭐 미뤄져? 시험 미뤄주면 좋아요? 아니잖아. 다 열흘 뒤가 되면 좋은 거 맞아요? 아니야. 모두에게 열흘 뒤잖아. 그럼 경쟁자들은 열흘 더 안 생겨?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슬퍼하고, 미리 걱정하고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불행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불행은 약자를 귀신같이 알아봐요. 무섭죠? 그래서 불행을 부르고 있는 거야. 내가 불행해지면 어쩌지? 불행해지면 어쩌지? 그럼 불행이 나 불렀어? 이런다고. 알겠죠? 찾아옵니다. 저승사자처럼. 그러니까 잘 될 거야. 공부하다가 잘 될 거야. 그런 다음에 또 풀다가 답답해. 그러면 이제 놀 거야. 시험 끝나면 자. 그 다음에 뭔지 알겠죠?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못한다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저는 쓰레기인가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에 니은다가 자꾸 자연스럽게 느껴진대.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못하다가 못한다로 쓸 수 없는 상황에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거겠지? 그쵸? 그 질문은? 그래서 예를 들어 형용사인데도 문장상 형용사인데도 자연스럽게 현재형이 느껴지면 어쩌죠? 자, 그럼 이 얘기하고 싶어요. 주어진 문장을 혹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왜 동사와 형용사 통용하는 단어는 니은다 붙여도 괜찮을 때도 있지. 근데 그거는 그 예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주어진 예문에다가 니은다를 붙여봐야죠.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현재형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제 보고 좋다고도 해주시고 답지 어딨냐고 계속 물어보고 미안해요. 해설지 늦게 올려서 미안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무료 특강은 어디 들어가서 보면 되나요? 땡당기 사람인가 보다. 자, 그쵸. 자, 그래서 남부고시 온라인에 가면 무료 특강이 있는데 지금은 무료 특강 누르면 제가 조금 무료 특강 랭킹 상위에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료 특강을 누르고 상위 랭킹 되어 있는 무료 특강에서 찾으셔도 좋고 아니면 제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수진에서 이유진 누르고 제가 이유진이에요. 그렇죠? 되게 다르게 생긴 사람이 있어 보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유진 누르고 들어가서 거기서 무료 특강으로 이렇게 쭉 화면 내리면 무료 특강 나오고 더보기가 있어. 무료 특강이 다 나오지 않아. 많아서. 그래서 무료 특강 몇 개만 노출이 되거든요. 거기 밑에 눌러야 전체 무료 특강 목록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다음 카페에 무료 특강 설계도를 올려놨어요. 공지에. 제 다음 카페에 혜자 무료 특강이라고. 무료 특강이니까. 그래서 무료 특강에서 자기가 무엇을 못했느냐에 따라서 선택형으로 들으면 좋을 무료 특강의 설계도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이렇게 사다리 마냥 이거 안 했으면 그 밑에 요거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 눌러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료 특강들은 다 남부고시 온라인에 있어요. 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유튜브가 조금 찾기 힘들 수 있어요. 유튜브는 왜냐면 이렇게 폴더별로 정돈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 국가직에서 시간 배분 실패.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은 어저께도 제가 답글 달다가 카페에서 어떤 친구 막 혼냈는데 국어를 몇 분 안에 풀어야 하느냐?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이건 되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전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긴 한데요. 근데 합리적이에요. 판단은 합리적인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가끔 댓글에서 음성이 지원될 때가 있어. 그래서 나 아는 친구들은 댓글에서 내 목소리 들린다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댓글에 썼던 내용이 뭐냐면, 뭐 시험에 국어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나 이런 거 어떻게 미리 알아요? 여러분, 100문제 100분 안에 푸는 거죠. 그거 누구나 알죠.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수능 때도요. 국어에서 뭐 비문학을 먼저 몰아서 풀어라든가 문학을 먼저 모아서 풀어라든가 이거 먼저 풀고 이거 나중에 풀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강사들 다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 내 라이브인데 뭐 나한테 관심 있어서 들어왔으니까 내가 좀 세게 얘기해도
그냥 진짜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쓰레기라고 생각했냐면 사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걸 먼저 풀면 뭐 유리해 이런 얘기는 다 잘못된 얘기예요. 시험지는 항상 순서대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가 실력이 있을 땐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더 혼란스럽고 더 번다해요. 맞죠? 근데 약점이 명확할 때 미리 아는 나는 무엇을 명백히 못해 미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따라 반응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준비가 덜 된 거야. 그럴 때에는 순서가 생기죠. 유리하고 불리한 사람마다 다르고 맞죠? 그러면 국어를 예로 들어볼게요. 국어에서 자기는 문법과 규정은 진짜 잘해. 이건 확연한 거야. 준비가 됐어. 근데 나는 독해가 기복이 심하고 독해를 잘 못해. 그럼 그런 친구들은 문법 규정 같은 거 먼저 하고 독해를 푸는 게 맞지만 굳이 약점이 특별히 없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순서대로 푸는 거죠. 다만 여러분 한 문제당 배점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고 나를 고민하게 할 것 같은 문제는 시간을 확보해서 푸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가 명백해서 그죠? 팍팍 결정이 되는 문법, 규정, 어휘, 한자 이런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독해를 하면 독해할 때 남은 시간이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독해를 먼저 풀거나 했을 때 독해를 푸는 동안은 시계를 볼 수 없잖아. 근데 한 지문을 읽었는데 봤더니 순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 훅 갔어. 뭐야 4분이나 뭐 5분이 지난 거야. 한 지문 봤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되게 긴 지문이 나오거나 막 배열이나 구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과목까지도 다 풀고 와서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긴 장문 지문이나 배열 문제에 약점이 있다든가 본인이 약점이라거나 그러면 그때는 그냥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 처리하고 시간 확보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풀면 더 잘 풀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몇 분 안에 푼다? 내가 말하면 되고 내가 몇 분 안에 풀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원하는 몇 분 안에가 마킹 시간 빼고 그냥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마킹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여러분 국가직 때처럼 국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죠.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쉬우면 빨리 풀어야 되는 게 맞고 어려우면 빨리 풀려 해도 빨리 풀 수 없을 텐데 그거 어떻게 미리 정합니까? 그렇죠? 다만 너무 과도해서 다른 과목을 침해할 정도의 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게 기준인 거지. 자, 그 다음 시간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오류 유형을 매일 느낌으로 풉니다. 무료 특강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있나요? 오류만 무료 특강으로 따로 빠져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프리패스가 있다면 독해 알고리즘에 오류 패턴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유료 강좌의 패턴 20개로 나눠진 거에는 발문 유형 오류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중세 문법만 보면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무료 특강, 고전 지문과 고전 문법. 고전 지문과 고전 문법. 좀 어수선하죠? 잠깐만. 자, 이제 노안이 왔나 봐요. 막 그래서 모니터를 못 보겠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안 보여. 너무 멀어가지고. 자, 그 다음 어려운 문제들, 낯선 유형들이 보여서 걱정이 되네요. 제 모의고사 오답 베스트잖아요. 여러분, 시중에서 제일 어렵다? 라는 모의고사의 오답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 모의고사를 듣지 않다가 들었다면 당연히 어려우니까 지금 이 질문자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놀라지 말고 오히려 다행이다. 그냥 시험 전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봐서 내가 시험이 편하게 느껴지겠구나. 이런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중세국어 설명 전만 어려웠나요? 무슨 소린지. 모르면 어렵겠죠. 그리고 저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중세국어를 설명한 적이 없어서 전 중세국어에서 이러저러저러한 걸 공부해 주세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려운 건 공부를 안 한 상태이니까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관용격 조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뭔지 모른다면 아셔야 될 거 하나를 지금 공부를 안 한 상태인 거니까 고전 지문과 고전 문법 수업을 들어주세요. 추가된 표준어 좀 알려주세요. 자, 개정 특강 있습니다. 무료 특강에. 그래서 무료 특강 개정 특강이 2시간짜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3년치 개정 표준어나
예, 그리고 심지어 개정 특강에 제가 문제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개정된 걸 이슈로 한 문제들, 예,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행직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 직렬에 비해 기출이 적어서 불안하네요. 갑자기 어려워질까봐. 제가 교행 특강도 해놨는데, 예, 다 준비해놨어요. 사실 여기서 뭐 말로 되겠어요? 말로 되는 게 뭐 있어? 시험 직전에 고민해. 교행 특강도 찍어놨는데 그 특강을 들었다면 사실 요 질문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행은 기출이 적다. 맞는데 평가원이 가져간 뒤로 몇 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원이 내고 있는 교행 기출이 적은 거죠. 그러면 평가원이 뭐 하는 기관이에요? 6월, 9월 수능을 만드는 기관이죠. 근데 딱 수능처럼 나오진 않아요. 일행직과 수능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행직보다 이제 독해를 좀 더 노력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막판이잖아요. 그때 뭐 수능 문제지를 사서 풀 수는 없는 거야. 지금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권하면 제가 카페에다가 제 이제 뭐 국가직 모의고사나 올려놨거든요. 제 모의고사가 그래도 일행직 모의고사 중에는 독해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거나 아니면 교행직 특강으로 독해 플러스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독해 플러스.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좀 더 막판까지 여러분 공부 막판에 주로 외우죠. 이 얘기 꼭 해야겠다. 주로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 하는 파트가 암기 파트야. 그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머릿속에 기능이요. 정보 처리랑 암기가 있는데 암기를 하고 있으면 처리 능력이 떨어져요. 슬프죠? 처리를 하다 보면 암기는 망각 쪽으로 가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침에 시험을 보잖아요. 아침에 제일 안 풀리는 게 독해거든요. 맞죠? 밤에 모의고사 풀면서 잘 되네. 뭐 이러면 다 착각이야. 아침머리랑 밤머리는 따로 있어. 다른 인간이야. 자,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들 모의고사 뽑아서 밤에 풀고 있으면 그때 자기 실력이랑 아침에 시험장 실력은 다른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아침에 모의고사 하고 있어야 되고 국어 독해, 영어 독해 아침에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렇게 외워. 그럼 여러분 아침에 외우던 머리가 갑자기 읽힐 것 같아요? 텍스트 처리가 안 돼. 전환된다고 밤에 풀 준비를 한단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열흘 남았죠? 아침에 그거 아세요? 일어나고 2시간이 지나야 쓸 수 있는 머리가 된대요. 그러면 적어도 몇 시에 일어나야 돼? 그렇죠. 6, 7시에 일어나셔야죠. 그리고 나서 적어도 8, 9시 사이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야 되고 오전에는 독해 쪽에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후 공부에 지식에 대한 것들. 문제풀이도 오전 쪽으로 좀 몰아요. 그리고 기본서 읽고 이런 것들을 오후나 야간으로 빼요. 그래야 시험 때 문제풀이가 신속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원래 잔소리하는 타임이잖아. 그래서 또 뭐 있을까요? 남은 기간 국어 공부는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이 쓰던 교재 쓰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 근데 기본서를 이제 한번 쫙 읽는다는 건데 초점 없이 읽으면 안 되고 본인이 모의고사 시행들 한 거 있죠? 그래서 자기가 많이 틀린 파트들 확인하시고 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 목차 있잖아요. 목차 보신 다음에 그리고 제 워크북 같은 것도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제 모의고사 듣지 않으셨다면 선생님들 문제에 다 아마 항목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냈다. 그러면 그런 거 항목 보고 기출해서 기본서에서 찾아서 이론 파트 읽어주고 예시 외우고 그리고 어문규정 마스터 테스트 프린트 해서 한 바퀴 정도 테스트 보시고 여러분 어문규정 같은 거 틀리면 안 되죠. 범위 안에서 나오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약점이 명백한데 혼자 읽어서 될 일이 아니다 싶은 부분들은 제 무료 특강 쪽에서 제가 거의 모든 테마가 거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 무료 특강 중에 그래도 테마별로 쪼개져 있는 게 제가 상세한 편이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그러면은 이 무료 특강 폴더명 보고 강의를 부분적 추가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해도 자꾸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에 집중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을 합시다. 자,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에 빠져들지 마. 느낌은 필요 없어. 계산만 해. 내가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아나 모르나 이것만. 점점 이런 생각이 들죠. 입 열기 전엔 그렇게 되게 인자하게 생겼다면서요? 이렇게 웃고 있으면 되게 사람이 이렇게 좀 이게 스은하고 착해 보이고 그런가 봐. 왜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상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상인데 왜 여태 시집을 못 갔을까요? 그러니까 제게 만약에 사실 좀 힘드시죠.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는데 우린 시간이 없어요. 자,
시간 없어. 자, 그 다음에 원래 근데 감정에 대해서 위로받는 거요. 그때뿐이야. 소금물이라니까. 아세요? 원래 누군가한테 하소연해서 위로를 들으면 그땐 시원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더 목이 말라. 그 바닷물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친구들한테 더 연락하고 수험생들끼리 더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쵸? 그러면서 나 힘들어. 나도 우리 힘들어. 그러면서 막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키는데,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지 않아요? 모여있지 마. 다 터져. 자, 그러면 자, 시험 직전일수록 혼자 있는 거야. 자, 막 떡 받고, 막 초콜릿 받고, 엿 받고,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됐어. 끝나고 받을게. 라고 해버려, 다. 알겠죠? 그 다음. 지금 시점에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풀었던 문제를 복습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풀었던 문제의 양이 중요하겠죠? 자, 이럴 때 되게 단순하게 대답해주면 안 돼. 이거 약간 답정너지.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문제를 더 푸는 것보다 풀었던 문제를 복습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나한테 그렇다고 말해. 그렇다고 말해. 빨리 그렇다고 말해. 이러고 있는 건데 난 속아 넘어가지 않아. 얼마나 풀었는데? 자, 그래서 자, 만약에 문제 진짜 조금 풀고 푼 문제만 보겠다고 하면 그거 양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가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풀어서 그 푼 문제만 다시 봐도 이론의 틈새가 없고 그렇게 촘촘하게 짜여진 목차가 있는 모고를 진행했다. 그럼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기본서가 낫죠. 자, 그 다음. 그리고 맞다. 독해 부분. 독해는 풀었던 문제 계속 다시 보는 게 그닥 기능이 없습니다. 답을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틀린 문제에서 내가 왜 이걸 골랐더라. 내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러지 말아야지는 좋아. 근데 맞은 문제 다시 보는 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반복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 독해집은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분량은 낯선 독해를 풀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잠시만요. 카메라를 켰어요. 셀카를 찍을 뻔. 자, 잠깐만. 핸드폰을 보면서 답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것만은 다시 꼭 한번 보자라는 파트가 뭐가 있을까요? 띄어쓰기, 사이소리 등등. 예시를 지금 문법이나 규정으로 드셨는데 저는 이것만은 다시 꼭 보자라는 건 끝까지 독해를 하자요. 끝부분에 이런 거 암기만 하고 있으면 모고 때 아무리 독해 실력을 올려놨다고 해도 일주일만 독해 안 풀면 바보 됩니다. 아시죠? 그 다음 독해 알고리즘 들었는데 독해를 더 하고 싶으면 무료 특강. 저 무료 특강에 기출 외전에 국회직이나 교행직 있거든요. 푸셨나요? 기출 외전이라고 기타 직렬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일행직 기출만 풀지 기타 직렬의 기출들은 안 푸는데 그쪽에 있는 독해도 쓸만합니다. 게다가 국회직은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런 기타 직렬 독해 문제들을 끌어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누락된 질문 답변해달라고. 선물을 받다와 이어받다의 받대는 똑같은 개념인가요? 네, 받다요. 근데 선물을 받다의 받다랑 이어서 받다, 이어받다, 책임이나 의무를 받다. 그냥 물건을 받냐 아니면 책임을 받냐의 차이지만 그쵸, 의미상으로는 이어받다의 받다가 합성어인 건 얘가 받다가 본용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접사받다랑은 다르죠. 근데 다만 선물을 받는 거랑 이어받는 거에서 목적어가 다르지. 그 다음 치다. 이거는 한글 맞춤법 부분에 있어서 100원으로 쳐주마. 이거는 100원으로 치다가 가능하죠. 동사 치다인데 치어가 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언의 어미 쪽에 쥐어쥐어 처하고 치다의 축약형 처하고 요거 구별하셔야 되고 처박히다의 처는 접두사 처죠. 근데 접두사 처의 의미를 외우셨으면 안 헷갈리죠. 마구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접두사의 뜻을 외우셨어야지 안 헷갈리죠. 자, 그다음 조교님들아 질문만 줘. 칭찬을 줘. 와, 이 쌤 빠져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이 좋았네. 막 질문만 줘도 돼. 자, 질문 지금까지 제 폰으로 들어온 거는 다 답변을 했는데 혹시 제가 답변 안 한 거 있으면 다음 카페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현장은 사실은 막 답답하죠. 만약에 이게 PC로만 댓글을 달 수 있어서 모바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댓글을 못 달고 있어서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질의응답 댓글로 얘기한 건 웬만큼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요. 합격자들이 주는 꿀팁 시간입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하고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역시 제가 지금까지 제 합격생들한테 합격 후 이제 합격 수기도 받고 하면서 이제 질문한 거예요. 이제 공부하고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시험 직전에 해주고 싶은 말들이 뭐냐 해서 딱 교집합을 찾은 거지. 근데 제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냥 제 건 수업만 듣고 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면접을 인강 수강생들은 카톡 스터디하고 그리고 현장 수강생들은 현장 스터디하니까 또 그걸 무료 스터디하니까 좀 그래도 조금 고맙나 봐. 그래서 진짜 좋은 건 그래서 면접 복귀를 다 해줘. 근데 본인들이 이전에 붙었던 사람들이 면접 복귀 보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해주고 싶겠죠. 제 카페는 그래서 연도별로 면접 복귀가 올라와요. 근데 제가 어디서 캐온 게 아니라 면접 복귀를 직접 써주는 거거든요. 우리 카페 회원들이. 그래서 면접 복귀를 진짜 희곡처럼 써줘. 심지어 이런 표정 막 이런 것도 해서 왼쪽에 있는 사람 이런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살짝 긴장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냥 막 고시신문 같은데 막 이렇게 나오는 면접 복귀보다 훨씬 정성이 들어간 댓글이 올라와요. 저 보고 써주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있다면 제 면접 폴더가 지금 3년째예요. 그러니까 3년째 면접 복귀가 올라온 게 있으니까 1페이지부터 가서 쭉 읽는 것만으로도 엄청 사례형의 공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면접 스터디 했을 때 녹취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스터디 할 때 한 걸 만약에 스터디 2시간 했어. 2시간 올리면 너무 지루하잖아.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날리고 줄여가지고 음성 파일 같은 거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근데 시장이 몰라줘도 꿋꿋하게 그래서 진짜 열심히 온갖 것을 하고 있었는데 나 그래서 작년에 네이버 메인에도 나왔다? 네이버 메인에 잡코너 알아요? 직업. 이쪽에 난 몰랐는데 친구가 야, 너 그때 축구선수 이동국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네이버 메인에 그래서 진짜? 그랬더니 스크린 캡처가 딱 왔는데 제가 메인에 공무원 면접 꿀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로 드리려고 저장해놨어요. 스크린 캡처해서 네이버 메인 화면에 제 사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다 보내고 나 네이버 메인에 나왔다 이러면서 막. 자, 그 다음 그래서 제 친구들이 누가 하나 죽였다고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그쵸, 분노조절 장애니까 그쵸, 뭐 남자친구를 살해함 이런 걸로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공무원 면접 꿀팁으로 올라오냐 그러면서 너 열심히 사는구나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 합격생들이 저한테 줬던 꿀팁을 한번 쭉쭉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제가 국가직 전날 올려드렸었던 건데요. 항목화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합격하는 사람들이 100분을 쓰는 법. 합격하는 사람들이 시험 시간에 100분을 쓰는 법. 1. 걱정하지 않고 문제만 본다는 건데 그래도 걱정이 들면 좋은 생각으로 밀어낸다. 자,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그거 알아요?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 더 빠져들어요. 생각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해야 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만약 망치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은 합격에 방해가 될 뿐이다. 자,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떨칠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상상을 하는 쪽의 생각으로 밀어내야 되는데요. 그럴 때 그것도 어렵다면 아까 얘기했죠. 그런 생각 재수 없으니까 무서워서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공포감이라도 가지세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야죠. 그럼 좋은 생각의 전형적인 방법은 되게 멀리 생각하지 말고 이럴 수 있잖아. 나는 떨어지면 어쩌지 생각하는데 아니야. 붙는 생각을 하자. 나는 붙으면 이걸 해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막 개소리하고 있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붙으면 이걸 해야지. 막 못 붙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멀리 생각하면 자기 자존감이 너무 낮을 때는 자기 자신이 그걸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오히려 시험 딱 끝나자마자 보고 싶은 영화. 이해돼요? 시험 딱 끝나자마자 가고 싶은 여행지. 차라리. 그거는 솔직히 핫불과 상관없잖아. 떨어졌다 여행도 못 가요? 그쵸? 그냥 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 그건 아니잖아. 아니면 영화 하나 보면은 뭐 누가 잡아가? 그러니까 너무 멀리, 그러니까
아, 내가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우울하면 차라리 버킷리스트처럼 붙든 떨어지든 하고 싶은 거라도 적어봐. 그게 나. 알겠죠? 그게 나. 진짜 당장 시험 보자마자 오후에 뭐 해야지? 차라리 그걸 해. 알겠죠? 어때요? 꿀팁이 별로예요? 한 명 나갔어. 현장에서. 자, 한 명이 교실 밖으로 나갔어. 자, 그 다음에, 자. 아, 더 쓸모 있는 거. 자, 2번. 자. 바쁜가 보지. 자, 수험장에 들고 갈 요약집은 내가 만든 거. 여러분, 왜 자꾸, 난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고, 예전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꾸 요약집 만들 원고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은 가치관상 시험장 앞에서 뭘 나눠주는 거 싫어요. 난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안 줄 거야. 미리 줬어야 돼. 시험장 앞에서 뭘 뿌려. 그렇죠? 그리고 그거 받아서 왜 봐? 모르는 거 발견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장 앞에서 받은 거 다 버려. 알겠죠? 필요 없어. 그렇죠? 심지어 시험장 앞에서 포스트잇을 나눠주면 이제 공부 따위 안 해! 그거 버려버려. 알겠죠? 자, 난 붙을 거니까 그러면서 먼저 그런 멘탈 필요해. 그래서 시험장 앞에서 나눠주는 요약집 보지 마시고요. 자기가 줄여서 갖고 가야죠. 그러니까 내 눈에 익숙한 걸 가져가야 돼. 새로운 거 갖고 가지 말아요. 새로운 거 보지도 말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적어도 내 걸 들은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 들은 사람들은 맞죠? 타당한 얘기잖아요. 시험장 앞에서 그거 나눠주시는 분들 손이 아프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 당일 수험장에 들고 갈 요약집은 자신이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꼭 그게 손필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손으로 써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뭐 사실은 그냥 찍어가도 돼. 핸드폰 이렇게 보든가 상관없어요. 그렇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공부를 위한 의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수업을 열심히 안 듣고 필기를 열심히 해. 그거 뭔지 알죠? 내가 가끔 그럴 때 있어. 현장에서 수업을 막 하다가 뭘 그렇게 적어? 책에 다 있는데. 그죠? 왜 이렇게 손이 바빠? 날봐?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공부를 위한 어떤 행위가 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오답노트 만든다고 막 오려 붙이고 난리를 치거든? 아, 이럴 순 있지. 저는 공부를 하다가 오답노트를 만든 시간에 힐링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가위를 오리고 있으면 힐링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거는 정말 힐링을 위한 거니까. 근데 이걸 해야 내가 붙을 수 있어 라는 식의 이상한 뭐 징크스나 의식적인 행위를 만들어서 이 과목은 오답노트를 안 만들었으니까 나는 잘 못 볼 거야 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란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손필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 들고 갈 요약집은 보던 것 중에서, 그렇죠? 막판까지 보고 싶은 거를 탭을 붙여가도 되고, 아니 기본서 들고 가도 돼. 근데 기본서에 탭만 붙여가. 그렇죠? 막 찍고 오리고 막 부시고 이러지 말고 찍어가도 된다니까요. 그렇죠? 편하게 공부 힘들게 하지 말아요. 공부는 힘든 거잖아. 힘들게 안 해도 힘든데 왜 힘들게까지 해?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가방 좀 가볍게 가요. 잔뜩 싸가지고 가지 말고. 그래서 당일날 만약에 가져갈 거의 분량으로 따지면 사실 분량만 따지면 A4에 한 2장 정도를 넘어가면 각 과목이면 예를 들어 각 과목 1장 그럼 5장이잖아 벌써. 5장만 들고 가도 되는 건데 옮겨 적을 거면 5장 안에 다 넣고 아니면 딱 탭만 붙여가거나 찍어가 차라리.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희귀 정보를 적어서 요약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험장에서 낯선 정보를 암기하는 것은 아는 정보도 날아가게 하는 신비한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시험장에서 낯선 걸 외우면 알던 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신비한 효과가 있으니 시험장에서 낯선 걸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을 미루다가 계정상 외우는 걸 미루다가 그 전날 인쇄해서 가져간 다음에 계정은 직전에 외워야지. 막 이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더 헷갈려요. 자, 그 다음 3번. 풀 수 있는 문제와 풀어도 맞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 문제를 구별해서 시간을 줄인다는 건 무슨 과목을 뭐 몇 분 안에 억지로 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좀 알아봐. 나한테 점수를 줄 것 같은 애랑 안 줄 것 같은 애랑.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맞을 문제는 답안 결정도 되게 빨리 나오지 않아요? 그럼 나한테 고민을 하게 하는 문제는 그만큼 5대5잖아. 그죠? 5대5면 다행이네. 아우, 선지가 4개니까 25%. 자, 어쨌든. 그래서 나한테 시간도 뺏어가고 점수도 안 줄 수도 있어.
그쵸? 근데 그거를 중간에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시간 좀 걸리겠는데 이거 득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비효율적인 사람들은 좀만 더 생각하면 나올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이미 한 번에 답안이 결정이 안 된 건 조금만 더 생각하면 답안이 나올 것 같다가 착각해요. 별표 치고 넘어가. 그리고 오히려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시 보면 답이 나와요. 알겠죠? 조금만 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사실 답안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밀어주고 싶은데 불완전한 정답을 합리화하는 시간이에요. 그거 점수를 위한 시간이에요. 나를 합리화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합리화하는 시간이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가 풀 수 없는 문제인가 판단하는데 집착 때문에 시험 때는 이 이성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포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쳐다보면 줄 것 같고, 그렇죠? 점수를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시간을 투자하고 모르는 문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 고민해도 맞힐 확률이 낮은 문제 시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모호한 지식을 넘어갑니다. 별표 치고. 그리고 나중에 풉니다. 자, 그다음. 자, 전날에 잠이 안 오면 저는 억지로 자라고 하지 않아요. 잠은 좋죠. 근데 안 잔다고 망쳐요? 그거 주로 망친 사람이 앉아서 망쳤다 그러지 붙은 사람들 중에 못 잤다는 애들 꽤 많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 시험 전날 못 잤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시험 시간에 힘든 거지. 그쵸?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확실히 아는 걸 잠을 안 잤다고 틀려요? 어차피 조금만 더 생각하면 맞힐 수 있었는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지구력이 떨어져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 내가 알고 모르고 훈련이 얼마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니까 밤에 잠이 안 오면 이런다고. 잠이 안 온다. 자, 1시야. 시험 전날인데 1시인 거야. 어떡해. 잠이 안 와.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잠을 점점 안 와. 엄청 3시쯤 되면 공포영화 울고 있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엄마 잠이 안 와. 막 자는 가족들 다 껴서 잠이 안 와. 내일이 시험인데 막 이래.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지 알아요? 이미 떨어졌어. 잠이 안 오거든. 여러분 그게 잠이 안 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미리 핑계를 강력하게 대고 있죠. 그쵸? 잠이 안 오면 공부를 하세요 그냥 시험 전날. 밤새 공부한다고 잠 안 자고 수업하는 날도 많아. 혀가 좀 꼬이자. 발음이 좀 안 좋아지고 막 말하다가 막 렉 걸리고 해요. 막 버퍼링 속도가 좀 늦지. 그렇다고 못하냐고. 할 수 있어. 중간에 쓰러지지만 않으면 뻗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하룻밤 안 잤다고 안 뻗어.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와요. 잠이 와요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안 오는 걸 무서워하니까 더 안 오는 거거든. 잠이 안 오네. 그러면 기본서를 펴. 제일 싫어하는 걸로.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엎드리지 말고 이렇게 뭔지 알아요? 가슴에다 이렇게 누워서 기본서를 봐. 그렇죠? 기본서를 봐. 그러다 보면은 덮고 자고 있을걸? 아니 그렇게 책상에서는 졸고 난리를 치다가 왜 전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자기 자신이 미리 핑계 대는 거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에 속지 마시고, 그죠?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공부 더 하면 되지. 그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국어 정리할 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교재 사지 마시고, 뭐 새로운 걸 더 풀고 싶다라는 욕구를 느낄 부분은 독해밖에 없어요. 그러면 독해는 제가 얘기했듯이 제목을 푸셨으면 이제 무료 특강의 귀출해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풀어주시고, 제목을 안 풀어보셨으면 제가 다음 카페에다가 국가직 모고는 공개해놨어요. 자, 그 다음 시험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냐면, 시험장에 갔을 땐 시험장에서 자기의 불완전을 반성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도 늦지 않아요. 시험장에 갔잖아.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잖아. 그게 100분의 1이라도 운 진짜 좋으면 찍은 거 다 맞아서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라도 갔잖아요. 갔으면 나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 그닥 완벽하게 된 줄 아십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풀면서 모르는 게 나았잖아요. 그때 이 생각 되게 중요한데
합리화인데요. 시험 끝나고도 그러면 안 돼요. 시험 끝나면 분석도 하고 서울시를 위해서 다시 달려야 돼. 근데 시험장에선 나는 완벽하며 할 만큼 했고 내 레이더를 벗어난 지식이나 어휘나 한자가 나왔다면 지나친 출제이며 여러분 평소에 그러면 안 돼. 근데 시험장에선 그러는 거예요. 지나친 출제이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모른다. 이 생각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되게 지엽적이고 희귀한 문제 나오면 모두 어차피 모르긴 마찬가지인데 그럼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까요? 이 문제 하나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멘탈이 나가는 게 문제지. 그렇죠? 그러면 덜 당황하는 사람이 그걸 맞든 틀리든 제일 데미지를 덜 입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희귀한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나 모르는 거 나왔어. 이게 아니라 희귀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95점이 100점이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지 알겠죠? 그냥 이 문제는 다 틀리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고 이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에이 쫄보들 다 틀리겠지? 막 이렇게 그러면서 멘탈들 나갔겠구만. 그죠? 그러면은 아는 것도 틀린다고. 그죠? 그러면서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냥 그거 하나 버려. 에이씨 걔가 물어가라 그래. 그런 다음에 그냥 풀 수 있는 걸 푸세요. 시험 당일에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제일 잘났고 난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다 모른다. 시험 날은요. 알겠죠? 진짜 그게 여러분들을 도울 거야. 그냥 내가 모르는 걸 틀려서 떨어지면 화가 나지 않고 미련이 남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진짜 슬프게 하고 우리가 미련을 가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는 맞을 수 있었는데 틀린 문제예요. 그 문제가 없게 합시다. 그죠? 맞을 수 있는 문제 다 맞으면 붙습니다. 대부분 왜냐? 긴장해서 흘리기 때문에. 그러면 긴장했을 때 안 흘리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리고 긴장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긴장되잖아. 그 긴장에 대해서 긴장 안 하는 방법 없나요? 긴장 무조건 합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긴장할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뭐 어떤 사람이 긴장을 안 해요? 긴장해요. 근데 여러분 긴장한다고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긴장해서 여러분 집중도 긴장인 거 아세요? 긴장은 평상시와 다른 상태라예요. 마이너스가 아니거든. 근데 긴장이라는 말 자체 공포감 때문에 평소와 좀 다른 심정 상태. 그러면 나쁜 결과가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근거 없는 연결고리를 끊으세요. 긴장해서 오히려 이렇게 긴장되면 좋아. 피 잘 도네.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잘 돌아. 그러면서 피 잘 도니까 그쵸? 머리도 빨리 돌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글이 엄청 해상도 높게 보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해. 아시겠죠? 내가 긴장했으니까 안 보인다?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자기가 백지로 보였대 시험지가 막 너무 긴장해서 그걸 우리가 패닉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풀다가 도중이면 막 너무 막 긴장이 막 너무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막 시험지가 안 보이고 글이 안 읽힐 정도에는 그냥 OMR 마킹을 중간에 하세요. 그러면 리셋 돼. 리부팅 돼.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느낌이 돼. 그냥 4, 3, 1, 2 뭐 이런 식으로 4, 3, 1, 2 이게 되게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중간에 되게 긴장됐을 때 OMR 마킹하면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감정적으로도 제로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 평정심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중간에 마킹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시작할 때인데 시험지가 안 보인다.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시험지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전부터 일단 감정 상태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막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명상한다거나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보던 거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모르는 거 보지 말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낯선 거 보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기 전인데 글자가 안 읽힌다. 짧은 문제 빨리 찾아. 그러면 정말 짧은 문제 빨리 찾아. 그래서 뭐 어휘나 어문 규정이나 뭐나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지만 긴 지문 보려다가 막 안 보이면 빨리 더 짧고 빨리빨리 끝날 만한 문제부터 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시험이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이끌어주는 마지막 시험이 되기를 바라는데, 서울시를 보시는 분들은 저랑 또 서울시 특강으로 보겠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서울시 개강도 하고, 그리고 서울시 무료 특강도 있고요. 그리고 인강으로도 지식국어 무료 특강 올라갈 거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마무리는 멋있게 해야겠지? 좀 약간 오도방정이었죠. 근데 시험 전에 가뜩이나 진지한 때 저같이 진지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라이브 특강이 됐으면 좋겠고, 문제는 어렵지만 이런 사람이 그런 문제 내는 거 되게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자, 보자. 문제 낼 땐 다른 사람이 인상파라고 막. 우리 엄마가 나 문제 낼 때 보면, 작업할 때 보면 사람 하나 잡을 것 같아요. 모니터 쳐다보는 게 막 살기가 느껴진대.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고 저한테 한때 되게 힘이 됐던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자주 보는 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이 니체의 말인데 잘 보세요.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 같은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올가매려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맨 먼저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실적도 없는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자신을 존경하면 악한 일은 결코 하지 않게 된다. 인간으로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스로를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지금 직업이 없고 지금 소속이 없고 돈을 벌지 않고 해도 이렇게 힘든데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살고 있잖아. 그렇죠? 그걸로 자기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대 살아있다니 아 자식 대단하구나.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상에 차츰 다가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인간에 가까워져 갑니다. 남의 존경을 받는 대단한 인물들이 사회적 성공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서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된다.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자기의 인생 자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존경하라. 세상에 안 해줘도 돼요. 그쵸? 남 존경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존경하는 사람 많아요? 그쵸? 제 동생은 심지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줄에도 안 세웠어요. 자, 그쵸? 그러니까 남의 존경받는 거는 그거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존경하는데 근데 그게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죽고 살아있으면서 해야 될 일 하고 있으면 대단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까지도 수고 많으셨지만 시험 때까지도 수고하시고 그 뒤로는 끝입니까? 면접도 보셔야지 할 거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막 결전이 그날처럼 하면 더 무서워져. 할 거 산 넘어 사냐. 이거 시험 보고 면접 봐야지. 면접 보고 합격해야지. 합격하면 또 이상한 상사가 갈굴 거지. 또 뭐 이렇게 삶의 과정의 하나인 거죠. 뭐. 그래서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카페에서 계속 소통하도록 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